네, 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오전 4시 41분 시작합니다. 미국장 끝나는 거 보고 하느라 이제 방송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민사소송 준비하는 것이 있어서 이번 주 화수엔 지난주 라이브로 진행했었던 재테크 강연 1, 2편을 올렸고요. 오늘부터 다시 시황과 관점을 시작합니다. 꼭 알아야 할 뉴스와 증시 분석에 따른 대응 관점만 쉽고 간단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이번 주 월화수 조정 원인, 그리고 두 번째로 조정장 대처법,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이 사야 할 적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주식을 사야 더 큰 이득을 낼 수 있나, 매수에 대한 추천 종목,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재 미국 증시 거의 마감이 됐는데 MTS를 켜서 현재 시황과 함께 내일 한국 증시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정 원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 인상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성장주의 상징인 테슬라가 3일간 12% 정도 폭락을 했고, 거품의 상징인 비트코인 역시 이틀간 10%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주 중심인 우리나라 시총 1위부터 13위까지의 기업들이 큰 하락세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 특히나 이제 LG화학,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조 원의 코나 리콜이 있었죠. 그런 개별 악재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인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추가로 중국 금리 상승과 함께 홍콩 거래 인지세율, 즉 거래세를 28년 만에 인상하면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투자 위축을 가져와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당연 성장주의 상징인 테슬라의 폭락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전체적인 약세를 보였고, 이는 시총 상위 기업 대부분이 성장주이자 기술주인 코스피의 큰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현대차, LG전자, 기아차 같은 전기차 모빌리티,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 전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주처럼 우리나라의 시총 1위부터 13위는 대부분 성장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TSMC 외 중공업이나 은행주 같은 가치주로 되어 있는 대만 증시는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일단 주요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기술주인 테슬라가 8.55% 폭락, 그리고 애플이 2.98% 하락했다는 어제자 기사인데요. 현재는 테슬라가 한 4.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외 거래까지 하면은 5%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큰 반등이 일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든 수요일자 기준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39%까지 올랐었고요. 미국채의 상승은 그동안 저금리 혜택으로 성장해온 고성장 기술 기업의 위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채의 상승은 전반적인 기술주 하락으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미국 국채가 1.5%까지 상승을 하면 미 증시가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가량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기사 하단에 보면은 에너지, 금융주, 산업주 등은 반대로 상승세를 보였다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가치주고요. 이렇게 기술주, 즉 성장주들이 하락하니까 반대급부로 가치주가 주목을 받은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주들이 최근에 조선주와 금융주들이 상승세를 탔죠.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젊은 부자들 채팅방에서도 지금 금융주가 좋던데 은행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길래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2021년을 주도할 것은 어쨌든 작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기술주기 때문에 가치주를 추매하기보다는 당연히 많이 하락한 기술주를 매입하는 것들이 더 큰 이득을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홍콩이 28년 만에 거래 인지세율을 인상시켰다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오늘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인데, 홍콩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 감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나섰는데 최근에 이제 주식 거래가 급증하다 보니까 인지세율을 0.04% 상승시키면서 인상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재정 지출을 좀 감당하기 위해서 세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더 걷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는 역시 이제 단기 악재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당연 미국 채권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주요 원인인데 이에 대해서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난주 화요일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을 했고 재정 완화책 그리고 뭐 이런 저금리 고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뭐 비둘기파, 매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화 완화 선호 현상을 이제 비둘기파라고도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을 했고 현재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양적 완화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월의 발언 이후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금리가 채권 금리가 다소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하락폭을 줄이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화요일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잠시 전인 2월 25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경에 파월 의장이 상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재차 그 입장을 확인하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려면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발언과 함께 기존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말도 전했고요. 이는 이제 오늘인 25일 목요일 한국 증시에도 상승을 가져올 후제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 여전히 1월부터 계속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소진되는 거는 결국 한 5월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까지 보였었던 매수는 증시의 코스피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이터들이 나왔다는 것처럼 결국에는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권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오르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결국에는 어제 그러니까 월화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화학 그동안에 매수를 많이 했던 여러 종목들을 다 매도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당연히 하락을 보였고요. 어쨌든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쏟아낸 수요일 역시 기관은 또 매도를 하면서 이제 보통 쌍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특히나 이제 많이 빠진 날이었고요. 어쨌든 제가 또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도 이런 그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5, 6월 정도엔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매수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비중 축소는 대형주 쪽에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금요일에 조정 원인에 설명드리면서 테슬라 하락과 비트코인의 폭락에 대한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같이 소개를 했었는데 이 그 비트코인 상승 그래프를 이제 테슬라의 하락 그리고 또 이렇게 연관 지어서 기술주의 하락들과 연관되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에 제가 방송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기술주의 상징인 테슬라가 3일간 약 12% 그리고 화요일에는 거의 8%가 이상 빠졌죠. 그러면서도 기술주 전반이 흔들리긴 했지만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 발언으로 두 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드디어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고 기술주가 많은 우리나라 증시도 큰 영향을 그동안 받았었는데 반대로 남은 목금은 충분히 상승 요인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것처럼 글로벌 IT 기업과의 밸류에이션을 우리나라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는 계속 코리아 세일이라고 해서 한국 기업들이 저평가가 되었지만 한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상향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기술주의자 성장주들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음을 이런 표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장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4거래일간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폭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거고, 특히나 대출이나 융자를 받으신 분들은 반대 매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현재 조정장에 대한 저희 대응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많이 하락한 기술주를 현재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매수할 계획인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기술주들은 여전히 글로벌 동종 업계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주의 하락은 단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라는 수급의 불균형이 원인이지 기업의 본질인 펜더멘탈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은 1분기 수출입 데이터가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약 30% 가까이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그런 이게 다양한 호재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평소에 비싸서 사지 못했던 대형주들의 하락으로서 이제 신규 개인들도 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고, 실제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며칠째. 그러면서 뭐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앞으로 이제 상승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제 선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거나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럼 무조건 주린이들이 많이 샀던 삼성전자를 사면 되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얘기만 간단히 드리면, 하이닉스는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계속 못 가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그리고 다양한 가전제품까지 포함한 게 이제 삼성전자고요.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반도체에 특화된 사업군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 밸류에이션의 구조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수요와 공급 중에 현재는 수요가 많은 편인데, 그 공급을 하는 것들이 계약 체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이닉스가 이미 많이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반대로 삼성전자는 이제 하반기 2분기 이후에 좀 상승할 것이 다들 예측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그만큼 반도체에 큰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대로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그만큼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반도체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은 거기에 비해서 스마트폰 사업부라든지 이런 가전제품 사업부, 이런 다양한 그런 사업군 구성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은 좀, 그리고 또 시총도 더 크기도 하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좀 변동성이 적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삼성전자도 기회는 오지만 저는 지금보다는 지금 더 많이 오를 종목들을 사는 게 좀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테라법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전기차 2차전지,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그리고 태양열, 우주항공 주식을 사야 된다고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런 우량주가 아닌 실적이 좋지 않은 테마성 소형주들은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비중을 늘려야지만 새로운 주식들을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현금 보유량이 많은 분들이야 그냥 단지 대형주들을 지금 많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면 되지만, 뭐 결국에는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대형주들이 떨어질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형주들, 특히나 테마성, 실적이 좋지 않은 테마성 소형주들은 정리를 하고 대형주로 갈아타는 것이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예시를 먼저 들어서 설명을 하고 MTS 차트를 보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섹터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제가 이제 전기차에 현대위아라고 써놨죠. 보통은 현대차나 기아차라고 생각할 텐데 왜 현대위아라고 써놨을까? 또 LG전자라고 써놨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또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마찬가지 이유로 세트리가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쿠팡 관련주들도 아직 쿠팡이 상장이 안 됐죠. 나스닥 상장이 안 돼서 쿠팡 관련주들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어서, 그 중에서 대형 포장 KTH가 이제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TS를 한번 켜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3.8%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또 니콜라도 오늘 큰 상승을 보여서 5% 상승세고요. 이렇게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현대차가 아니고 현대위아를 저 같으면 선택을 하겠나? 물론 제 관점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일봉을 볼게요. 일봉을 보면은 사실 떨어지기 시작한 거는 18일부터거든요. 18일부터 떨어졌는데 뭐 이때 이제 아이오닉 때문에 일부 상승을 했고, 그리고서 뭐 다시 조금 상승을 했고 다시 이렇게 3.89% 어저께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18일 종가가 23만 5,500원, 그리고 오늘의 종가도 23만 5천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떨어진 게 없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현대위아를 볼게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18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현대위아는 잘 아시다시피 현대의 전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또 군수 납품도 하고 있는데, 이때에 비하면 거의 14% 가까이 떨어졌어요. 14%. 그러니까 사거래일 동안 14%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할 때도 높은 상승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LG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애플과 기아차 협업이 이제 깨지면서, 뭐 물론 확정적으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뭐 마그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수혜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 큰 상승이 있었는데 그거 역시도 18일부터 지금까지 엄청 하락을 했어요.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사거리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할 여력이 크다는 얘기죠. LG전자도 현재 스마트 사업부를 없앨 지금 수순을 밟고 있고, 그래서 전장 쪽 그리고 또 로봇 사업으로, 그래서 로보틱스와 함께 이제 전장 사업 쪽으로 갈 그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스타와 함께, 그래서 어쨌든 큰 상승이 예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부분 추천하는 것들이 뭐 소형 중소형주들보다는 이런 당연히 대형주 중심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피어셀도 한번 볼게요. 수소법 관련주죠. 수소법 관련주고 수소에서는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상승 그 하락이 좀 큰 폭에 있는 변동성이 큰 주식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18일부터 보면은 약 19% 정도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죠. 특히나 어제는 7.14%나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뭐 러시아 국부펀드에서 매입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일정 부분 상승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최근에 많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관련돼서는 거의 대장주인 거는 변함은 없잖아요.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두산 기업도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큰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한번 볼게요. 하나솔루션도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하나솔루션도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한 16%, 16.3%나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태양열 쪽에서는 제가 이제 테라법에서도 계속 태양열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태양열 관련해서는 괜찮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그만큼 상승률도 높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은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요.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렇게 조정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은데, 물론 이번에는 대세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은 좀 없지만, 일정 부분 조정장이 있을 때는 이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좀 추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100만 원까지도 갔었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물론 LG화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나 리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리스크가 해결이 돼야 좀 더 큰 상승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어서 제가 아까 그 리스트에 올렸고요. 그리고 쿠팡 관련주도 보시면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동방과 KTH 그리고 대형 포장인데요. 특히 이제 KTH 같은 경우는 쿠팡 OTT 관련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한가를 막 상한가 간 것들을 그대로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만큼 상승 여력은 더 크다는 얘기고요. 근데 동방가 같은 경우는 상한가, 여기서부터 이제 상한가에 비하면은 사실은 한 절반밖에는 내려오지가 않았죠.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매물대가 많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좀 더 상승 여력이 큰 거는
KTH나 이제 대형 포장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포장도 지금 한가를 한번 맞으면서 거의 상승분을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반납을 했죠. 그렇게 많은 부분을 반납을 했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런 택배 배송주로도 예전부터도 좀 많이 이렇게 상승세가 좀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이 세네 가지 종목 정도로,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제가 이제 쿠팡 관련주들은 다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저번에 이제 쇼박스로도 한 8% 정도 수익을 냈었고, 그래서 이들 종목들도 결국에는 현재는 상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는 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중에서 이제 조금 재무 상태라든지 그래프들을 좀 보시고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부터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일부 좀 빠지더라도 당연히 큰 상승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많이 빠진 것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게 현재로서는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보면은 테슬라나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이렇게 그것도 이제 쿠팡 관련주로 분류는 되지만 실제로는 벌써 별로 하락은 크지 않았어요. 18일부터 보면은 약 한 5%, 6% 정도 하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은 돈이라고 친다면, 물론 저도 카카오를 5천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좋은 기업이지만 어차피 많이 빠진 거가 이제 반등을 할 때도 큰 폭으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사실 반등을 해도 3, 4% 정도, 그렇게 또 무거운 주식이기도 하고 거기에 불과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현대위아라든지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중형주 정도는 그만큼 뭐 7, 8%뭐 많게는 한 12%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이력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물론 항공우주주와 이제 로보스타, 이제 로봇 관련주 두 개 다 저는 좋게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는 저는 사실은 항공우주를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항공우주 주식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좋고 오늘도 상승세가 괜찮죠. 항공우주 쪽에 보면은 버진 갤럭틱 한 3%, 길라트가 한 7.18%, 로라스페이스가 한 8.4%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일은 항공우주 쪽, 지금 국내 항공우주 쪽에서도 괜찮은 흐름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공우주 쪽도 항상 정리를 해드리죠. 그리고 저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유를 하고 있고, 물론 세트리가이도 굉장히 좋은, 세트리가이도 최근에 이제 하나가 그 최대 주주가 됐죠. 그러면서 더 큰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만큼 9.8%나 빠졌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을 해도 큰 상승이 충분히 뭐 4, 5%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저는 왜 하나를 선택을 했냐면 사실 이게 최근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9% 정도 빠졌죠. 9% 정도 빠졌고 좀 더 안정적인 주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물론 변동성도 좋아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리가이, 인텔리안 테크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AP 위성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 세 가지 주식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주식으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하락하는 폭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해외 주식까지도 바로 그냥 넘어가서 볼게요. 현재 해외 주식 상황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장이 종료가 됐으니까요. 뭐 팡주들을 보면은 판주들은 아직은 회복은 좀 덜 된 것 같아요. 애플도 그렇고 뭐 아마존, 페이스북도 그렇고 오늘 역시 하락 마감 됐지만 넷플릭스는 조금 상승했고 구글도 뭐 약간 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4%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때쯤, 제가 이제 11월 이때쯤 사서 640달러 정도 때 사서 이제 사실은 거의 한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냈다가 최근에 다 빠졌었죠. 다 빠져갖고 한 6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늘 올라가서 한 800만 원 정도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뭐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를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쨌든 그 테슬라와 관련된 산업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뭐 태양열, 항공우주 이렇게 테슬라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들 있죠. 뭐 솔라시티라든지 이런 스페이스X 같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반드시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테슬라와 관련된 산업군들이 그런 테슬라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군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국내 증시도 앞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2021년도에는 계속 제가 테라법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도 어저께는 상당히 좋았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높게 상승 마감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인텔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삼성전자라든지 이번에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내일, 오늘이죠. 오늘 목요일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게임스탑도 상당히 많이 상승했어요. 18%나 상승을 했죠. 제가 게임스탑 콘텐츠도 많이 올렸고 현재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상승이 있었을 때는 꼭 들어가서 단기 이익이라도 조금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AMC라든지 이런 테마주 관련된 공매도 관련된 것들도 여전히 윗부분에 윗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력은 존재한다. 뭐 쇼스키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윗부분에 이제 많이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어서 계속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 쪽 이제 큰 상승이 있었고 태양광 쪽도 다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그 태양열 관련된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이상으로 이제 뭐 해외 증시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이번 주에 큰 폭으로 하락한 주식부터 매수하는 게 같은 돈을 투자를 해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관점입니다. 이게 물론 개인의 투자는 이제 개인이 판단을 해야 되지만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추매를 해도 이런 종목들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중심으로 추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산업 투자법도 제가 계속 정리해서 올려드린 것처럼 물론 이것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좀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열거를 한 것뿐이고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중소형주 주식들이 더 있죠. 그래서 본인들이 좀 판단을 하셔서 저는 당연히 실적이라든지 재무제표도 간단하게 보고 뭐 단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PE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제 이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 상황까지 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MSCI 한국 비중 축소도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래서 모건 스탠리 캐피털에서 이렇게 매번 분기 편입을 하는데 리밸런싱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뭐 빼를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26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7천억 정도 매도가 뭐냐면 0.1% 정도 그 비중을 축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도로 이제 나올 수는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뭐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매도가 예상되긴 하지만 반대로 매도가 있으면 반대로 그게 더 싸지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도 그만큼 세력이 받쳐주거든요. 개인들이 받쳐주고 그래서 충분히 개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큰 하락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뭐 장초에는 좀 빠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장 마지막에 좀 빠지던가 그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큰 차이는 없고 이제 삼성전자가 좀 비중이 아무래도 좀 높은 편이라서 이제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총 큰 기업들이죠. 네, 이제 오늘의 관점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키우기 등 다양한 재테크 스터디가 진행 중이고요. 현재 경매 블로그 재테크 스터디는 3월반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 정보에 있는 주소나 또는 이 그 콘텐츠에 있는 정보 글에 이제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2월 25일 오전 5시 10분에 마무리했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들 다 살 때, 그러니까 급등할 때 사면은 이미 그때는 좀 늦습니다. 그리고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히 큰 하락이 있을 때가 기회라고 좀 용기를 내셔서
큰 하락이 있을 때 매수를 하고 급등할 때 반대로 매도를 하는 포지션으로 이런 변동성 장을 잘 이겨내시길 그렇게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